이 수업 자료 있잖아요. 판서 지금 하는 자료, PPT 자료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마무리하면 제가 원장님한테 파일을 보내드리면 원장님이 아마 재본해가지고 빠르면 다음 주 안에는 제가 다음 주 수업 올 때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별다른 얘기는 없고 지금 PPT 뭐 이렇게 표 같은 거 정리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빈칸 같은 거 해가지고 해줬으니까 혹시 여러분 이제 들으실 때 거기다가 판서한 거 필기할 때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빨리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제가 지금 다른 자료도 하는 중이라서 전에 말씀드린 계속 쉬는 날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뭐 이렇게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제가 오늘 내일 중에 마무리 정리해서 다음 주 월요일쯤 보내드리면 아마 빨리 되면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안 두껍습니다. 뭐 세법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을 다 쓴 게 아니라 판서 내용 여기 있는 거 그런 거 간단하게 정리한 거라서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얇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요약집도 좀 있으면 나오겠죠. 3월달 안에 요약집 나오니까 그 참고로 보시면 돼요. 좀 자세한 건 요약집을 보시면 되고 그건 말 그대로 그냥 판서 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한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확정 시기를 보겠습니다. 확정 시기는 그러니까 징수 방법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징수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신고납부와 보통 징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낼 돈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딱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런데 이건 되게 쉬워요. 징수 방법 두 개밖에 안 보잖아. 하는 법이에요. 신고납부 주세요. 신고납부 주는 지금 보세요.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 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매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동산 1억에 취득했어요. 취득해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하죠. 근데 가서 신고를 어떻게 해요? 이 돈을 1억에 신고할 수도 있고 이거를 9천에 신고할 수도 있죠. 9천만 원에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1억에 사서 1억에 신고했다. 그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여러분 1억에 사가지고 가서 1억이라고 신고하면 그 해당 시공에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줍니다. 왜? 신고납부란 뜻은 네가 알아서 신고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그리고 왜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매매 사실 자체를 우리가 신고하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얼마에 샀다고 신고하라는 얘기고 그럼 내가 이걸 9천에 신고하더라도 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 당시는 얘가 이걸 1억에 샀는지 9천에 샀는지를 모르죠. 나중에 알 수 있죠. 나중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다운 쓴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는 그 나중 문제고 신고할 당시에는 매매 당사자와 협의해서 신고한 거기 때문에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거에서는 모르는 거죠. 관심도 없고. 그럼 일단 여러분이 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공시가격 밑으로만 신고 안 하면 일단 여기다가 이 금액에다가 그냥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하고 부가세 붙여서 뭘 줘요? 납부 영수증을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은행에다 돈 내고 등기치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신고납부조는 내가 낼 돈이 뭐 할 때 아주 간단하죠. 뭐 할 때 확정돼?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야. 간단하죠. 그럼 취득세와 등록세와 양도세 신고납부조세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언제 확정된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신고할 때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를 예를 볼게요, 여러분. 재산세는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작년에 재산세를 만약 20만 원 냈다. 그럼 내가 돈 20만 원 냈잖아요. 그럼 내가 낸 재산세가 20만 원이잖아. 요 20만 원은 내가 낼 돈이 확정된 거잖아요. 이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내 재산세를 20만 원 확정한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자기들이 즉 예를 들면 구청에서 은평구청에서 자기들이 김모 씨 재산세 얼마, 이모 씨 얼마라고 걔네가 결정을 해서 그럼 걔네가 얼마라고 결정하면 그걸로 낼 돈이 확정이 되는 거지. 우리는 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다? 확정 시기가 얘네들은 이렇게 가고 부가주의 조세는 과세권자가 말 그대로 부과하니까 언제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확정 시기는 되게 간단해요. 징수 방법만 알면 되는 거지. 신고납부 조세는 신고할 때, 부가주의 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그럼 끝입니다. 나머지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납부 방법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는 여기 들어가겠죠.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그러면 여러분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받으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돼요. 6개월 안에. 증여세는 얘는 6개월, 얘는 3개월 안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 얘도 가산세 내고 얘도 가산세를 내야 돼요. 얘네 둘은 납세 의무가 언제 확정이 될까요? 신고할 때 확정이 될까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될까요?
그죠? 이 논리대로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신고할 때 확정된다 해야 정상인 거죠. 근데 아닙니다. 얘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같이 연기이 되면 이 두 개만 조심하면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신고하는 거 맞아요. 안 하면 가산세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상속세 신고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세무서에서 조사합니다. 국세청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걔네들이 결정을, 얘가 맞다라고 걔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만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럼 어떤 분이 나 옛날에 상속받아가지고 상속세 신고했는데 그걸로 끝났는데 더 이상 얘기 없었는데? 짜잘한 건 안 합니다. 짜잘한 건. 뭐 100만 원, 200만 원 냈는데 그걸 국세청이 조사하겠어요? 그럼 걔들 과로로 쓰러지지. 뭘 조사하겠어요? 이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 돌아가서 11조. 상속세가 11조잖아. 그죠? 이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에서 나 11조라고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세청에도 아이고 너 돈 많이 내는 고생 많았네. 알았어. 이래요? 아니지. 조사하죠. 왜? 이게 맞나 조사해봐야죠. 정확히 모르잖아요. 숨길 수도 있는 거지. 오히려 우리는 못 숨기는 거예요. 받는 게 딸랑 그거니까 숨겨봤자 얼마 되도 않고 내봤자 얼마야. 근데 얘네들은 막말로 11조 낸다 그러면 이 11조가 정확히 11조가 더 될 수도 있겠죠.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진 게 많으니까 감출 것도 많은 거지. 그러니까 조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최종적으로 금액이 맞아라고 결정을 해야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 증여세는 과세권자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미 이 정도 되면 미리 다 사전에 다 협의하고 신고하는 거지 뭐. 안 그러겠어요? 과세당국하고 협의하겠죠. 11조가 말이 11조죠, 여러분. 세금을 11조 내니까 뭐 뭐죠? 저 돈 주면 쉬었다가 5만 원짜리 줘가지고 11조 네가 쉬면 다 가져가. 그럼 우리 죽을 때까지 못 쉽니다. 못 쉬고 죽어요, 그죠? 5만 원짜리 11조 쉬어봐요. 오늘부터 쉬면 네가 다 가져가. 그러면 오늘부터 잠 안 자고 쉬어도 죽을 때까지 못 쉴 거래요, 저거. 11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왜 이번에 카지노에서 145억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하잖아요. 그 뭐 해서. 근데 그게 무게가 300kg잖아. 5만 원짜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100매독인데 300kg가 된대요. 못 들어. 그러니까 11조면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여기다 꽉 채워도 모자랄 거래요. 5만 원짜리 싸도, 그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쉬다가 죽죠. 명절 보면, 그죠?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근데 그걸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죠? 상속증여세, 그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도. 근데 하나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이 종합부동산세 특징이요. 얘가 원칙이 정부 부과해서 고지서가 나와요. 고지서. 종부세는. 근데 예외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지서가 나와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시면 돼요. 종부세를. 근데 이 기간 안에 여러분이 내가 보니까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나는 종부세가 800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1000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는 거야. 그냥 이번에 세금 많이 나온다더니 그래서 많이 나왔나 보네 하고 1000으로 그냥 내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무리 봐도 800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이 고지서는 1000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800으로 요 15일까지 세무서에 가서 뭐 할 수 있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내면 끝이에요. 근데 선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얘가 신고를 했다, 선택했어. 그럼 언제 확정되겠어요? 신고할 때 확정 이렇게 되겠지. 납부 방법에 따라.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건 예외 규정이니까 이 말이 안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원칙대로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할 때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확정 시기는 뭐만 알면 된다? 납부 방법에 따라 그냥 신고 납부는 신고할 때, 부과조의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근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뭐라고요? 내가 신고하면 6개월 안에 신고하면 걔네들이 6개월 안에 결정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뭘라고 신고를 하라고 하니, 지네들이 어차피 결정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신고를 하잖아요. 이걸 왜 하냐면 신고하고 얘가 조사하잖아요. 근데 신고 내용에 얘가 조사해보니까 빠뜨린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건 세금을 포탈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 신고 내용, 이 근거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에 없는 게 발견되면 걔는 포탈하는 거야. 그럼 추징을 하는 거죠. 그럼 가산세까지 나와요. 그래서 신고를 받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조사해서 이게 맞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네가 신고를 해라. 근데 기간도 길잖아요. 상속세는 6개월이에요. 증여세는 3개월이고. 왜? 상속은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상속재산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징유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얘는 3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주시면 돼요. 이거는 확실히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 거기 46페이지에 납세 의무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오른쪽에 뭐 47페이지 쭉 돼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거 읽을 필요 없어요.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 47페이지 오른쪽 참고 정의돼 있죠. 걔만 딱 보시면 돼요. 참고라고 돼 있죠. 위에 국세의 확정신기 말했어요. 신고납부세무금 뭐 할 때, 신고할 때, 그렇죠? 그리고 정부 부가세무금 뭐 할 때, 결정할 때 그랬죠. 근데 우리 교재는 무신고시라고 돼 있는데 무신고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결정할 때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고납부조세 신고할 때 확정되죠. 근데 여러분이 신고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고를 안 하면 거기에 가산세 붙여가지고 걔네들이 보통징수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신고했다 그러면 그때는 걔네들이 그 금액에다가 가산세 붙여서 뭐가 나온다? 보통징수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요? 얘네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인데 거기까지 신경 쓰면 있으니까 설명드리고 혹시나 헷갈릴까봐.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납부조세는 신고할 때 그러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부 부가는 고지서가 나오니까 결정할 때 그러시면 되죠. 그 밑에 지방세 똑같잖아요. 신고납부는 신고할 때, 보통징수는 결정할 때. 제가 말했죠. 보통징수란 말하고 정부 부가란 말이 지방세는 보통징수라고 하고 국세는 정부 부가라고 하는데 둘 다 고지서 날라오는 거니까 같은 말이니까 그거 구분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종부세는 정부 부가 얘는 보통징수 둘이 헷갈려 그러지 마시고 둘 다 고지서가 나오는 거다. 용어는 다르지만 그걸 구분해서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이걸 그래서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는 안 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신고할 때 확정되고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이렇게 해서 확정 시기는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게 문제 없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옛날에 기출로 나왔던 지문인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등록세죠? 그죠? 등록세는 일단 뭐예요? 신고납부조세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기 등록할 때 얘는 납세 의무 언제 성립한다 했죠? 등기 등록할 때 내니까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가 있더라도 결정할 때 확정된다.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이 가서 등록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할 때 확정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OX? X죠. 왜? 신고하면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걔들이 뭘 보내주니까 고지서를 보내주니까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아까 무신고 그 얘기지. 근데 여기는 지금 신고를 했는데 그쵸? 그럼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래야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죠. 이게 실제로 기출로 나왔던 지문들이다. 그죠? 그랬고. 자, 2번 보세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OX. 이게 뭔 것 같아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이거요. 이렇게 되면 이거 자신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반 이상은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X입니다. 그럼 그러죠. 속으로 야 재산세는 6월 1일 맞잖아. 6월 1일 맞아요. 왜 틀렸어요? 예? 확정이 아니지. 6월 1일에 성립이 되는 거지. 얘는 확정 언제 돼요? 재산세 확정 언제야? 보통징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고 과세 기준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지. 이 성립식이에요. 확정식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얘는 여기에 워낙에 우리가 꽂혀 있으니까 이거 나오는 순간 뒤는 안 봅니다. 그럼 이렇게 내버리면 거의 틀립니다. 진짜로. 그 나중에 알고 보더니 확정이네. 확정이 아니라 6월 1일은 과세 기준이 성립하고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왜? 아니까 어려워요. 이거 여기서 확신해버려. 여기서. 딱 숫자 나오니까 여기서 이거 보는 순간 그래 얘는 무조건 맞아 딱 확신해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건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조건 여기까지 보고 맞았어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많이 틀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지문이 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짧은 게 잘못 해가면 틀리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게 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성립식이고 확정은 언제 된다?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고.
자, 이런 건 우리 근데 이거 보고 되게 헷갈리네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처음이니까 그렇지. 이거 한 두세 번 틀려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안 틀려요. 그러니까 많이 틀려보는 것도 좋아요. 많이 틀려봐서 경험치가 쌓이지면 나중에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또 내면 기분 나쁘죠. 뭐야 이걸 또 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문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시험 보러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시험 보러 가서도 이걸 가지고 헤매게 되는 거야. 그러면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고. 자, 이제 소멸사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취득세는요. 물건을 뭐 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해요. 취득을 한번 성립하고 언제 확정돼요? 얘는 신고납부니까 신고하면 확정되죠? 자, 그럼 내가 낼 돈이 100만 원이라고 확정이 됐어요. 신고해가지고. 그러면 소멸이 뭐예요? 그럼 이 납세 의무 성립된 게 언제, 확정된 게 언제 없어져요? 내가 지금 100만 원 낼 돈이 확정됐어. 이건 어떻게 하면 없어져? 뭐 간단하죠. 지금 낼 돈이 100만 원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 어떻게 하면 돈 내면 되죠. 돈 내면 끝나는 거지. 너 취득세 100만 원 내야 된다. 확정됐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납세 의무 확정된 거죠. 낼 돈이 1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걔는 언제 없어져? 그 의무가 확정된 게. 돈 내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면 확정되고 그리고 언제 소멸돼? 돈 내면 소멸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립 시기 배웠고 확정 시기 배웠고 이제 뭐예요? 이 확정된 세목의 납세 의무가 언제 없어지니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소멸 사유를 배우는 겁니다. 자, 소멸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하면 돼요? 돈을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충당이라는 게 충당. 이거는 뭐냐면 퉁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우리 어렸을 때 뭐 하면은 내가 받을 돈 50, 줄 거 50이야. 그럼 쌤쌤에서 뭐 한다 그래? 퉁친다 그러죠. 상계 처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급 받을 세금이 50만 원이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이 50이에요. 그럼 쌤쌤이잖아. 그럼 퉁치면 되죠. 그걸 상계 처리한다 그러는데 이걸 충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걸 돈을 낸 거죠. 충당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가 취소라는 게 있어요. 취소. 혹시 민법 배우시면 이 취소를 배우죠. 취소하게 되면 법률 행위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요. 그죠? 소급해서 무효. 자, 그럼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부가 자체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과세권자가 여러분한테 세금을 부과했는데 법적으로 취소가 됐으니까 이 부가 자체는 뭐가 된 거야? 법적으로 원인 무효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겠죠. 왜냐면 요게 비슷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가 철회란 말이 있어요. 철회. 자, 취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철회가 있어요. 근데요, 취소는 소멸 사유고요,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얘는 부과했다가 말 그대로 다시 부과를 철회했다가 나중에 소득이 발생되면 다시 부과해요. 그러면 이제 가끔가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취소하고 철회하고 어떤 게 소멸 사유인지 헷갈린대. 그 헷갈리는 건 왜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기고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배운 대로 이걸 잘 생각하면 돼요. 이 말을 할 때 요걸 가지고 대입을 해야지. 부가 취소가 소멸사유라 하지 말고 취소가 민법에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부가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이건 없던 게 된다는 뜻이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납세 의무가 뭐가 돼버려? 없어지네. 그래서 얘가 소멸사유인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얘는 소멸사유가 아니겠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렇게 되죠. 조세 부과권의 제척 기간의 만료다 이랬어요. 자, 이 제척 기간인 게 뭐냐면 한마디로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 때나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이 20년 전에 세금 안 낸 게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 고지서가 나온 거예요. 20년 전 거를 지금 내라고 냈어. 그럼 열받잖아요. 왜? 아니 내가 만약에 명절 봐서 오늘 고지서 받기 전에 어제 갔어. 그럼 나는 세금을 안 내고 불명예훼손 세금을 포탈하고 간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 때나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부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법으로 니네가
내가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나한테 그 조사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걔들이 조사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렸어. 그럼 더 이상 나한테 내가 세금 내고 안 내고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기간이 끝나버리면 알아도 나한테 세금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간이 만약에 오늘까지야. 근데 오늘까지 얘들이 발견을 못했는데 내일 가서 조사해봤더니 제가 옛날에 세금 안 낸 게 있는 거예요. 발견했죠. 하지만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그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끝나버렸어. 그럼 만료가 됐으니까 납세 의무가 뭐 돼버려?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척 기간의 만료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소멸시효. 자 이거는요 걔네들이 나한테 조사해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이고요. 자 부과했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 나한테 세금 고지서를 보내고 말면 안 되죠. 나한테 세금을 징수 걷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걷어가는 것도 부과해놓고 아무 때나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줬어요. 네가 그 조세를 징수하려면 뭐 10년 20년 동안 하면 안 되고 요 정해진 기간 안에만 징수해라고 기간을 정해놓은 거죠. 그걸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간이 뭐 있어? 완성됐다는 얘기는 얘도 끝났다는 얘기지. 그럼 나한테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부로 또 소멸시효가 끝났어. 그럼 내일 가면 나한테 부과했어도 징수를 안 해가면 징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고지서를 보내는 기간, 조사하는 기간이고 얘는 세금을 걷어가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과권 그랬고 얘는 징수권 이러는 거야. 이 5가지가 소멸사인데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몇 년 전에 다음 중 납세 의무 소멸 사유로 옳은 것은 고르시오. 이렇게 박스 처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기간 있죠. 제척 기간하고 요 소멸시효 기간을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참 납세자의 사망이나 부가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 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납세 의무가 소멸되냐 그 얘기지. 안 없어져요.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속이 돼요. 그죠? 돌아가시면 안 없어져요?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도 상속된단 말 아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세금을 체납하고 돌아가시면 그 상속권이 이제 자녀한테 발생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상속을 받아버리면 부채도 상속되는 거야. 이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돌아가시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럼 대한민국 세금 자산 한 명도 없죠. 왜? 모든 사업자를 그 집안의 최고령자 앞으로 사업자 내가지고 모든 세금을 체납하고 아버지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버티다가 돌아가시면 납세 의무 소멸되고 그럼 폐업 신고하고 그 다음 고령자 앞으로 사업자 내고 또 체납하고 폐업하고 이러겠지.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오히려 상속이 됩니다. 상속.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이 사업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고 나가지고. 얘가 초등학생이야. 걔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멍 때리고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걔한테 이제 재산이 상속이 된 거잖아요. 부채가. 그 얘가 모르니까 안 갚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압류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실제 뉴스에 나와서 신문에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 하니까 걔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한 거예요. 그냥 은행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구제가 됐죠.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왜요? 상속돼 버리니까. 상속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상속 재산하고 부채하고 내용이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전 상속 받지 말고 뭘 하면 돼요? 그렇죠? 포기하면 안 돼요.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없어져요.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거든요. 그럼 1순위가 포기하면요 2순위로 넘어가고요. 이 순위가 넘어가요. 포기하면 2순위, 3순위, 4.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다가 4춘이 죽는 거예요. 4춘이. 그죠? 그래서 한정승인, 지금 말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거예요. 가정법원에다가. 그러면 이걸 신청하게 되면 무슨 뜻이 돼요? 내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상속재산 10억인데 부채가 11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퉁치고 일 끝나요. 나머지는 안 내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상속재산 12억이고 부채가 11억밖에 안 됐어. 그러면 퉁치고 1억 남은 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할 때는 가정법원에다가 한정승인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확실하면 상관없는데 부채 관계가 애매하면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어쨌든 이거는 뭐다? 납세 의무자가 돌아가셔도 상속되기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멸 사유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날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건 뭐 용어 정의한 거고요. 자, 제척기간이라는 게 돼 있어요. 제척기간.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사기 등 그랬어요. 자, 국세지방 전통이 뭐냐면 사기 등으로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신고를 안 했어. 그죠? 그러면 제척기간이, 여러분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얘들이 조사해서 나한테 고지서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이 얘는 10년이에요. 왜 10년이에요? 사기 등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으니까 기간을 길게 가는 거야. 그 얘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양도세 신고를 다운계약서를 쓴 거예요. 다운계약서. 그죠? 근데 지금 쓴 지가 아직 10년이 안 됐어요. 아직 10년 되려면 다음 달 가야 10년이야. 그러면 아직까지 고지서가 안 나왔어? 아직도 발 뻗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아직 한 달 남았잖아. 그죠? 그럼 다음 달에 갑자기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돈 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야, 이게 뭔데 지금 이제 언제 건데 지금 내라고 그래? 그럼 걔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걸 보여주겠죠. 이게 봐봐. 네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지방세 포탈을 한 거잖아. 고의적으로. 그지? 그럼 제척기간이 몇 년이야? 10년. 내가 너한테 조사해서 고지서 보낼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10년이야. 아직 안 됐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그게 제척기간인데 얘는 10년입니다. 길죠. 그 다음에 무신고가 원래 얘가 무신고가 7년이에요. 기본이 무신고가 7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고납부 조사에 신고를 안 하잖아요. 사기 등 목적이 없이 그냥 신고 안 했다? 그럼 몇 년 안에? 7년 안에 고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신고를 안 했대. 이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상속이나 증여를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뭘 신고 안 했어? 취득세 신고를 안 한 거지. 그럼 얘는 10년이에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상속이나 증여로. 그럼 여러분이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신고 안 했어. 취득세. 그럼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일반 무신고니까. 그죠? 그런데 뭐 했어? 상속 증여를 받아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안 하면 10년. 왜 그래요? 상속 증여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죠. 공짜로. 무상승계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철저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속 증여는.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로 취득했을 때 그때 취득세 신고를 안 하시면 얘는 10년 제척기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취득했대. 여러분 명의신탁이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실제 주인인데 명의신탁을 했어. 그러면 실명제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실제 권리자는 여러분이 신고를 해줘야 돼요. 실제 소유자라고. 근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얘도 10년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법을 위반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7년인데 얘는 길게. 이 두 개가 예외예요. 취득세, 3개죠. 그 다음에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말은 우리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데 그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게 되면 얘가 주주인데 그럼 얘도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그럼 얘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다른 그 어떤 법인의 주식을 샀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산 거예요. 본인 명의가 아니라. 근데 주식을 계속 사가지고 그 지분이 50%가 초과됐어요. 그럼 전체 지분의 50% 초과되면 얘가 과점주주가 돼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법적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과점주주가 돼가지고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했죠. 그럼 얘는 뭘 해줘야 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걸 안 했다? 그럼 얘도 몇 년? 10년. 그러니까 이거는 왜 길게 간다? 무상승계니까 길게 가고 명의신탁이나 과점주도 실제 권리자가 자기가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것도 10년. 근데 기본은 몇 년이라고요? 7년. 정리하면 무신고는 7년이에요. 원칙이. 무신고는. 그런데 사기 등으로 신고 안 하면 얘는 사기 등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으니까 10년. 그 다음에 취득세의 경우도 예외가 3가지가 있다. 이런 경우는 10년으로 간다.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거 빼고 기타는 전부 다 5년입니다. 5년. 그죠? 5년. 그래서 얘네도 5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0년, 10년, 얘는 7년, 그리고 얘는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척기간이 몇 년일까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여기 잘 보세요. 얘네들은 다 신고를 안 했을 때잖아. 그죠? 그럼 기타 기본이 5년이라는 얘기는 이 신고납부조세 신고하는 거 말고는 다 몇 년으로 간다는 거야? 5년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몇 년이야?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묶어서 시험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 지문에 있는데. 그죠? 자, 그럼 정리하면 우리가 배운 조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놓고 보면
얘하고 얘랑은 뭐예요? 신고납부 조세니까 기본이 몇 년이고 무신고하면 제척기간이 7년이고 얘네들 사기 등으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몇 년이고 10년이고 취득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속 증여로 취득하거나 명의신탁으로 실명제 위반하거나 과점주주가 되면 예외로 10년.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은 몇 년?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기타 5년으로 간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는 걸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면서 질문으로 된 건 여기서 나왔었죠. 재산세 종부세에서. 이 5년의 제척기간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기본요인이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죠? 이걸 제척기간 그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쉽게 나올 때 이런 거 나왔었죠. 양도소득세를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포탈했대. 그럼 제척기간 몇 년이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10년. 그것도 5년, 7년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최근에도 시험에 이게 언급이 됐습니다.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부담부정,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 양도세 부담부정 할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뭐 크게 시험에 언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내용만 잘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시험에 보세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나서. 자, 이거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신고를 안 했다잖아요. 그럼 무신고니까 제척 기간이 몇 년이겠어요? 7년이죠. 7년. 그런데 지금 뭐래요? 소득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은 몇 년이다? 5년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죠? 그러면 얘는 제척 기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소득세 붙는 게 뭐죠? 지방, 아까 소득세 10% 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얘가 세금을 신고 안 하면 이거 낼 때 얘는 같이 추가로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얘가 안 냈으면 얘도 신고 안 했을 거 아니야. 같이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 지방소득세 제척 기간이 몇 년이냐는 얘기예요. 7년이죠. 왜? 얘 따라가잖아. 얘가 제척이 원래 7년이니까 얘도 거기 붙어가니까 얘도 몇 년이야? 똑같이 7년인 거죠. 아니 얘는 7년, 얘는 5년.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얘는 여기다 붙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지방소득세를 물어본 게 했지만 결국은 얘가 여기에 붙는 거니까 소득세 신고를 안 한 거니까 무신고니까 7년이니까 얘도 몇 년이다? 7년이다. 이렇게 맞는 거지. 5년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특징이 지방소득세의 특징을 보시면 돼요. 소득세 붙는 거니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얘는 X자이 그랬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사기 등 나왔네요. 그러면 몇 년? 10년. 그죠? 양도세. 이렇게죠? 얘는 10년이다 해서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제채권의 기본적인 얘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그럼 먼저 보시면 그 48페이지에 납세 의무 소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5개 나와 있잖아요.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 기간 만료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왼쪽 48페이지에 그 주의에 보면 주의 납세 의무 소멸사에 5개 나오죠. 일단 제목은 그거예요.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 기간의 만료, 소멸시 완성. 그리고 납세자의 사망이나 부가 철회는 소멸서유가 아니다. 일단 제목은 그거 보시면 되는 거고 내용은 이제 오른쪽 49페이지부터 그 제척된 표가 있어요. 그죠? 49페이지 4번에 국세, 5번에 지방세 따로따로 돼 있죠. 근데 어차피요 공통사항은 사기 등은 국세, 지방세 똑같이 10년이고요. 그러니까 위에 지금 국세 파트 먼저 보시면 일반적인 세무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여객거래 같은 거 나오는데 그 외국에서 거래하는 건데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2번에 사기 등 나왔죠? 그럼 몇 년이야? 10년.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무신고. 신고 안 하면 7년. 기타가 몇 년? 5년. 그랬잖아요. 여기 그게 똑같잖아요. 지금 국세 사기 등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똑같죠? 그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얘는 시험에 잘 물어보질 않아요.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니까. 얘는 기본이 15년이에요. 기본이. 그러니까 무신고 15년, 포탈도 15년 그런 거죠. 왜요? 얘는 길게 가죠. 왜요? 무상승계니까 상속세 신고 안 하면 15년 안에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길게 가는 거 무상승계라. 그죠? 근데 주로 보는 건 여러분 일반적인 세목이 2, 3, 4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혹시 다음에 나오면.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이 되겠죠? 거기도 보시면 10년짜리 있죠? 1번 사기 등. 2번이 이 동그라미 1, 2, 3번이 그거예요.
취득세. 그죠?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는데 신고 안 하면 10년. 2번 실명제 위반에서 실권리자가 신고 안 하면 10년. 3번은 타인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했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가 뭐가 됐대요? 과점주주가 돼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거로 보는 경우는 얘도 신고를 안 하면 몇 년? 10년이다. 그래서 그게 3개가 취득세에 관련된 겁니다. 3번은 무신고니까 7년. 그 밖의 경우는 몇 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그래서 그게 제척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는 납세임 이제 징수권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부과하고 나서 고지서 보내놓고요. 세금 내든지 말든지 냅둬버려요. 알아서 내. 그럼 안 되죠? 그래서 기간이 있어요. 그 소멸시효 그러는데, 자, 소멸시효는 기본이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징수권은 5년 안에 징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국세지방세 금액대별로 구간이 다르죠. 자, 기본이 원래 5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방세는요, 체납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이에요. 근데 5천 이상이면 10년이에요. 근데 국세는 10배예요. 그죠? 5억. 그래서 5억 미만이면 얘도 몇 년? 5년. 5억 이상이면 10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소멸시효가. 근데 원래요, 이게 지방세는요, 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가 재작년에 개정돼서 작년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원래 금액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 2020년 1월 1일부터 얘도 5천 미만이면 5년이고 5천 이상 10년 이게 생긴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 이 부분이 어딘가 언급이 된다 치면은 지방세도 금액대별로 뭐다?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다는 거지. 근데 국세는 원래부터 5억 미만으로 체납했을 때는 소멸시효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었고 5억 넘어가면 10년이었거든요. 근데 지방세도 이제 뭐다? 5천 기준이 나오는 거지. 이 금액은 그러니까 뭐요? 10분의 1이에요. 지방 국세가 더 많겠죠. 그죠? 아무래도 금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지방세는 5천 기준이고 국세는 5억을 기준으로 미만일 때는 5년이고 이상으로 넘어가면 2배로 10년이 소멸시효. 그죠? 10년 안에 징수를 할 수 있다. 그죠? 이건 많지 않죠. 기간은. 소멸시 이게 다예요. 제적 기간이 많은 거지. 기간이 세목별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날짜 근데 이거 숫자 때문에 헷갈려 할 거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10년, 얘는 5년, 1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소멸시효 제적 기간이 5년, 10년이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기산일이라고 시작하는 날. 그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제척 기간은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럼 예를 들면 제척 기간 10년이래. 그러면 이날부터 10년. 5년이면 이날부터 5년 그렇잖아요. 요 기산일 시작하는 날을 언제로 보느냐? 요게 이제 보죠. 자,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은 그 제척 기간이 무신고가 7년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7년을 따지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언제냐면 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것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막 외우지 마시고 개념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신고납부는 일단은 여러분 신고납부 취득세 신고하셔야 되죠. 그럼 걔네들이 언제 고지서를 나한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취득세를 신고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고기한이에요. 그죠? 근데요. 지금 60일이 안 됐어 아직. 근데 갑자기 나한테 막 지네가 고지도 보냈어. 30일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너 취득세 신고 안 했네. 벌써 30일째인데 신고 안 했어? 그 자기들이 원금에다가 가산세 붙여서 나한테 고지서를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내가 그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안 하면 그럼 그 다음부터 걔네들이 자기들이 내가 신고 안 했으니까 조사해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신고 기한까지 기다려줘야죠. 왜? 내가 이때까지 신고하면 끝이잖아.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납세임 나는 이행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신고 기한까지 기다리고 그때 오늘까지가 60일이야. 근데 안 했어. 그럼 언제부터? 오늘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걔네들이 몇 년 안에
7년 안에는 뭐 할 수 있다? 조사해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신고 기한에 뭐 다음 날에 기산일이 된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10년, 7년, 5년을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척 기간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보통 진술은 이제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납세 의무 성립일이라고 그래요. 납세 의무 성립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만 잘 기억하시면 되냐면 제척 기간은 만약에 시험에 세부적으로 언급되면 우리 배우는 것만 잘 푸시면 돼요. 그럼 아까 배운 거? 우리 배우는 거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는 제척 기간이 언제겠어요? 쟤는 신고납부조세잖아. 그럼 쟤는 뭐라고 하면 돼요? 신고 기한의 다음 날 그럼 되는 거죠. 얘네들은 보통징수, 고지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언제부터? 납세 의무 성립일. 언제예요? 아까 재산세,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일이 언제라겠어요? 얘네들은 그쵸? 성립이 되면 그때부터 걔네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립일인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얘는 기산을 해, 보통징수는. 그럼 이때부터 몇 년?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이걸 가지고 시험 어떻게 내요? 뭐 얘가 올해까지 세금을 냈다. 그러면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제척 기간이 몇 년이 5년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1년이니까 22, 23, 24, 25, 26. 그죠? 그러면 2026년 5월 31일까지 뭘 안 하면 고지서를 안 보내면 납세 의무가 뭐? 소멸된다. 그럼 이때까지 안 하면 너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내는 거지. 그게 왜 그래요? 5년을 따지는 거지. 근데 언제부터 따져요? 납세 의무 성립일, 즉 언제? 6월 1일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 소멸시효는 얘는 간단해요. 이 두 개 다 똑같아요. 왜? 이것도 잘 보세요. 개념을. 소멸시효 뜻은 뭐예요? 이미 뭐는 나가 있는 거야. 고지서는 내보낸 거잖아요. 이거는 조사해서 나한테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거고, 소멸시효는 고지서 이미 보내고 나서 이제 뭐야? 그 다음부터 고지서 보냈으니까 납부기한에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그 다음부터 걔네들이 강제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잖아. 그러면 이 소멸시효는 뭐겠어요? 얘든 나가고 뭐가 나왔어? 고지 됐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고지 되고 나서 안 내면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얘도 고지서 나갔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납부기한이 있을 거 아니야. 고지서는 전부 다 뭐가 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이렇게 나간 거잖아.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줘야지. 그리고 안 냈어? 그럼 언제부터? 그 다음 날부터.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지서 날라오는데 돈 안 내면 독촉장 같은 거 나오죠. 독촉장, 채권장 날라오죠. 그럼 언제 날라와요? 기한 때까지 놔뒀다가 그때까지 안 내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날라와? 독촉장이 날라오죠. 채권장 날라오고. 그죠? 그게 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다? 기한의 다음 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뭐다? 그때부터 소멸시효 시작일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제척 기간은 신고 납부 조세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신고 안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거고, 보통시는 걔네들의 날짜가 이미 정해져서 정해진 날로부터 세금을 자기들이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그 성립일인 6월 1일 재산세 종부세, 그죠? 그리고 소멸시는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독촉장이나 압류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 납부 기한까지 기다려주고 그때까지 안 내면 이제 뭐야? 그 다음 날부터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제척 기간 요게 관련된 거. 사실 이거 지금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1월 달에 강의 처음 들으시면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죠. 원래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듣고 잃어버리는 건데 한 번 듣고 잃어버리면 다음에 들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저 지금 듣고 이해하는 거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어디 가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벌써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데 막 죽겠다고 막 뭔 얘기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이제 얼마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 11월부터 들어봤자 이제 2달 들은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듣고 다 알아들으면 천재라니까요. 아직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급하게 가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거 엄청 많이 할까요? 문제도 풀고 그죠? 그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듣고 잃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있다. 대신 들을 때 그냥 어느 정도만 이해되면 되는 거. 들을 때는 다 아니어도 그죠?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됩니다. 보시고 이게 이제 소멸시효 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 법정기일은 이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하고 하면 좀 헷갈려요. 더. 이거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여러분 이거 정리되면 이때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럼 얘를 먼저 풀고 이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그 특별한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뭐예요? 부과라는 거죠. 그럼 부과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소멸시효를 말하는 거예요? 제척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척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럼 제척기간이 아까 얘는 몇 년이라고 했죠? 기본이 기타는 5년이잖아요. 재산세 청구서 5년이죠. 그럼 이 5년을 언제부터 시작한다 했어요? 보통징수의 조세는 걔네들이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언제? 납세 의무 성립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죠? 제척기간. 그죠? 그럼 재산청구서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면 언제? 납세 의무 성립일이죠. 이해가시죠? 그 얘기잖아. 이렇게 된 거죠, 문제를. 그 성립일부터 몇 년 지나면? 5년. 제척기간이 5년이니까 5년 지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지. 그죠? 이게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문제는 좀 어렵죠. 지금 볼 때는. 그죠? 근데 아까 그거 얘기한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숫자로 외우는 거하고 그냥 만약에 숫자로요, 그냥 보통징수인 조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냐 이게 차라리 나은데 얘좀 이렇게 내버리면요 같은 내용인데 이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내용상으로. 그죠? 왜 지문으로만 언급이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뭐 자꾸 보면 똑같은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제척기간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교재는 거기 소멸시효는 그 50페이지에 나와 있죠? 소멸시효. 그죠? 그 49페이지 보시면 49페이지면 제척기간 나와 있어요. 거기 핵심 다지기에 49페이지 그 표 중간에 핵심 다지기 있죠. 국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그래서 과표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뭐래요?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다음날 그랬죠? 그러니까 뭐요? 다음날이라는 거예요. 다음날. 그죠? 그날까지는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보통징수니까 납세 의무 성립일 즉 언제요? 과세 기준일이다. 지금 한 얘기 써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50페이지의 핵심 다지기 맨 위에 지방세 제척기간도 똑같이 나와 있죠. 같은 얘기죠. 그죠? 신고 납부는 신고 기한의 다음날 그리고 나머지는 납세 의무 성립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멸시 완성 그래가지고 그것도 왼쪽에 그 밑에 읽을 거 없고요. 여러분 왼쪽에 보면 50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그랬죠. 그럼 몇 년이에요? 5억 이상이면 10년 5억 미만이면 5년 날짜 오른쪽 51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지방세 나오죠. 걔는 뭐라고 돼 있어요? 5천 이상이면 10년 그 이해니까 5천 미만이면 5년이라는 얘기죠. 걔는 그 날짜 어차피 그거만 소멸시효는 그거 물어보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뭐 할 거면 간단하게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니까 설명할게요. 시험에 만약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중단이란 말이 있고 정지란 말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자 제척기간은요. 제척기간이 7년이잖아요. 만약에 7년이면요. 얘는 요이 땡하고 쭉 하고 7년.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얘가 뭘 멈추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얘는 요이 땡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끝나요. 그죠? 근데 중단하고 정지 차이가 뭐냐면 정지는요. 중간에 멈췄다는 얘기죠. 일단. 그죠? 얘가 정지했다. 그럼 정지했다가 다시 가잖아요. 그럼 7년인데 3년 지나고 정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이어서 남은 기간 이어서 가면 돼요. 그래서 7년 채우면 끝이에요. 근데 중단은 뭐냐면 여기 3년 되고 중단됐어요. 어떤 사유로. 그러면 앞에 지난 거 있죠. 요 3년 지난 건 없던 게 되고 다시 요이 땡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지는 뭐예요? 멈췄다가 이어서 가는 거고 중단은 중단하는 순간 그 지난 건 없던 게 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단과 정지예요. 근데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없어요. 제척기간은 그냥 무조건 뭐야? 요이 땡하고 그냥 7년 가면 끝이에요. 요이 땡하고 5년 하면 끝이에요. 근데 소멸시효는요. 중간에 중단 사유도 있고 정지 사유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을 예를 내잖아요. 그럼 두 가지 케이스죠. 제일 기본은 이걸 내겠죠.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다 없다 혹시 이렇게 낼 수 있고 안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내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다음 중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닌 걸 고르시오? 아니면 뭐 정지 사유인 걸 고르시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얘는 외우는 거 아니고요. 잘 보시면 이게 뭐 있어요? 정지 사유의 공통상이 뭐예요? 그죠? 정지선 공통상 기간이란 말이 들어가요. 기간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이 분납기간, 연부기간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혹시 나오면 뭐만 하면 돼. 어차피 얘는요, 이 두 개 섞어가지고 다음 중 중단 사이인 걸 고르시오? 아닌 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나오면 질문 5개 중에 기간이 여러 개 나오면 기간자 안 들어가는 애 고르면 되고, 다른 건 없는데 기간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걔를 고르면 돼요. 왜? 다음 중 중단 사유가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러면 얘 써놓고 이거 하나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간 고르면 되고. 근데 지분에 기간이 여러 개 있어. 그럼 기간이 여러 개면 걔는 정답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뭐 고르면 돼요? 기간자 안 들어간 거? 그럼 이 중에 하나를 내겠죠. 그럼 얘를 고르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잘 나오는 질문은 아닌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다. 이거 정도 한 줄 나오면 이걸 테고 이걸 단독으로 시험을 내면 이 두 개 구분하는 거니까 뭐만 기억하시라고? 기간. 그러니까 이것도요. 어느 게 중단 사유고 어느 게 기간. 이것도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왜? 그냥 기간이 있다. 그죠? 기간 들어가는 게 있다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기간이 여러 개 나오면 걔 아닌 거 고르면 되고 기간이 하나밖에 없으면 걔 고르면 돼요.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거지. 그래서 정지사유는 기간 들어가는 건 다 정지사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막 오래된 막 그 세금과도 체납하면 중간에 자꾸 독촉장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금 빨리 내란 이유도 있지만 뭐가 돼버려요? 시효가 중단이 돼버려. 그럼 내가 5년이 제척 기간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요, 얘가 소멸시효가 5년인데 만약에 너 5년 지나면 나한테 세금 걷어갈 수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지리산 들어가서 세금 한 100억 떼어먹은 다음에 지금 있으면 미안하니까 지리산 들어가서 반달곰하고 고스톱 치고 5년 동안 노는 거지 거기서. 그죠? 그리고 한 이틀 남았어 5년에서. 이제 어떻게 나와야죠. 그럼 나와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이제 가서 5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도 되지. 그럼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다 백담사 들어가서 안 나오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4년하고 5년 다 돼가 이틀 남았어. 목욕 제기하고 그 다음날 집에 딱 갔더니 하루 남았는데 집에 뭐 있어? 딱 보니까 거기에 독촉장 이렇게 날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때부터 요이땡 5년이에요. 그럼 지리산 다시 들어가야 돼. 반달곰하고 놀아야 돼. 그러니까 독촉장 나면 다시 5년, 나오면 다시 5년. 그래서 얘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한 10년도 넘었는데 막 고지서를 내라고 해서 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잘못하는 사람들이 야, 나 5년 지났는데 왜 지금 고지서를 내보내? 이러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왜? 그동안 계속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시 연장된 거. 5년 연장, 5년 이렇게 된 거죠. 왜요? 이걸 만약에 얘처럼 시효 중단 저지가 없다 그러면요. 그냥 버티면 되잖아. 진짜 5년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얘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세금을 결국은 뭐예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과태료 범칙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정차 위반한 거 그거 막 10몇 년 전 것도 내라고 그래요. 그럼 오래됐잖아요. 왜 그래요? 그 중간에 모았어. 그동안 계속 독촉장 보냈죠. 제가 재작년인가 90 몇 년도에 주정차 위반한 90 몇 년도에 주정차 위반한 걸 냈어요. 그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아버님한테 제가 차를 이제 타던 걸 드렸는데 아버님이 그 논산 쪽에서 이제 주행차 위반 아버님도 모르신 거야. 그게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저한테 왔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거를. 저는 신경도 안 쓴 거죠. 차를. 근데 그게 이제 오래됐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차는 제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뭐가 날라와. 그래서 모르고 버렸거든. 짜증나서. 왜 그래 그때. 알고 보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걸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왜? 안 없어져요. 그동안 뭘 보냈으니까. 독촉장 계속 보냈잖아. 그죠? 그럼 다시 또 가고 다시 또 가고. 그래서 결국 97년도가 6년도 건데 제가 재작년인가 냈으니까. 그죠? 돈 결국 내긴 됐죠. 버텨볼래는 이게 버티는 일이 아니죠. 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다시 정리하면 뭐만 기억하라고? 요 내용 자체를 많이 내는 건 아닌데 시험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다 외우는 것 같으면 이건 안 해요. 강의를 아예. 근데 얘는 간단한 거죠. 얘하고 얘 구분하는 건 기간이란 말을 기억하시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이건 섞이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는 52페이지에 시효 중단 정지 나오죠. 5번에. 그죠? 거기 보시면 중단 있고 시효 정지 있잖아요. 그 시효 정지가 A부터 G까지 있죠. 근데 보세요. 분납기간, 연부기간, 징수의 기간, 체납청 기간, 그 다음에 거기도 수송 진행 중 기간. 둘리 6개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간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걔는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만약 하게 되면 성립 시기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더 중요한 거지 이거 자체가 우선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참고적으로 나오면 아 기간자 들어가는 게 그거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뭐 이거 가지고 특별하게 틀린 문형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교재에 그 53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2번 있죠. 예제 문제. 그게 28회 때 소멸 사유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 보시면 박스에 납부 충당. 납부나 충당되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소멸시효 완성. 없어지죠? 법인 합병. 여러분 상식적으로 A 법인과 B 법인이 합병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그럼 세상에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써는 거죠. 자, 그리고 지방세 제척기간 만료니까 소멸 사유고. 그 다음에 미음에 사망으로 상속이 기시될 때 아까 돌아가셔도 안 없어지고 뭐가 된다 했어요? 상속된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소멸사에 해당하는 건 기역, 니은, 리을 해서 3개입니다. 정답이 3번이었어요. 이런 문제는 근데 좀 안 좋은 게 몇 개니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 볼 때 이런 문제 많이 나오면 돌아버리는 거야. 왜?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라 문의만 객관식이고 주관식이잖아요. 왜? 몇 개니 그러면 한 개라도 모르면 못 맞추죠. 그러니까 박스형은 뭐가 좋아요? 옳은 걸 고르죠. 1번 기역, 니은, 디귿, 2번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는 박스 문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얘처럼 몇 개니 몇 개 이런 거 나오면 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야 돼, 지금부터. 그래야 시험 볼 때 이런 거 안 나오고 기역, 니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막 전부 다 모든 과목이 박스 처리 다 몇 개니 몇 개니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좀 아쉽죠. 이게 나올 때가 됐다가 나오긴 했는데 하필 몇 개니 그래가지고 찍어야 되잖아. 그러면 찍으면 대부분 맞았겠죠. 몇 번 찍어요? 3번 찍죠. 여러분 1번은 잘 안 찍어요. 5번하고 왠지 너무 빠르고 너무 늦고 약간 불안해. 안정감 있는 게 3번이거든요. 대부분 3번 찍죠. 그죠? 그러면 좋았는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다가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여기부터 보겠습니다.